코로나19가 국내에 첫 상륙했던 2020년 임금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10.3% 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대출 급증은 부동산 투자 열풍과 맞물리면서 그 이듬 해에는 정부의 주택 관련 대출 옥죄기로 연결이 됐죠. 자, 그런데 이번 2020년 통계가 흥미로운 건 이런 정부 규제에 시장의 참여자 혹은 대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부터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에 비해서 단 1.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때 당시를 기억해보면 집값 급등으로 3040 세대의 일명 영끌이 화제였는데 적어도 여기서 보는 통계상 수치로는 수도권의 집값을 대폭 밀어올릴 만큼의 빚은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도 역시 낳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 눈길을 끄는 건 신용대출 문제입니다. 전체 평균 신용대출이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19.2%나 급증했는데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정중앙에 있는 중위값은 2019년과 2020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간값은 그대로 있는데 평균값이 급등했다는 건 중간값 이상, 그러니까 고액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두 통계를 연결시켜서 보면 주택 관련해서 대출이 막히자 우회로를 통해서 받은 신용대출이 다시 주택시장의 불쏘시개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1년에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규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짊어진 가계빚은 1,800조 원에 달하고 바짝 조여졌던 대출 규제는 새해 들어서 슬금슬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뛰고 있고 이자도 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보다 훨씬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마주한 정부의 정책은 그래서 더 신중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